2023년 수교 50주년을 맞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관계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으며 아세안 국가 중 최상위 외교 단계를 맞았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수교 50년의 역사를 모조리 파괴시켜버렸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 KF-21의 공동개발 파트너 인도네시아는 최근 튀르키예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칸을 48대 도입하기로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스는 KF-21 분담금 1조 원을 체납한 인도네시아가 튀르키예와 13조 원, 100억 달러 전투기 계약을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발표했습니다. 튀르키예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100억 달러 수출은 튀르키예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계약으로 단순 구매를 넘어 기술 이전, 현지 부품 생산, 인력 양성 등 인도네시아 방위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도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탄불 매체 데일리 사바는 인도네시아는 생산 과정에서 자국의 역량도 활용할 예정이며 48대의 카안 전투기는 10년에 걸쳐 인도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최종 구매 계약이 아닌 양해각서인 MOU 단계라고 해명하며 도입 수량 등 세부 사항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15년부터 한국과 KF-21 공동 개발에 참여했고 전체 개발비의 20%를 분담하기로 했으나 경제적 이유로 분담금 납부를 지속적으로 미뤄왔습니다. 당초 1조 6천억 원이었던 분담금은 2023년 8월 6천억 원으로 대폭 삭감됐고 그에 따라 인도네시아에 대한 기술 이전 규모도 3분의 1로 축소됐는데요. 인도네시아는 KF-21 기술 이전 수준에 불만을 표출해왔으며 분담금 체납과 더불어 칸 전투기 도입 추진 등 복수 노선을 택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KF-21의 기술 이전에 불만을 품은 인도네시아는 아예 기술 자체를 절도하기까지 했는데요. 2023년 1월 경남 사천 카이 본사에서 근무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자 5명이 KF-21 개발 관련 자료가 담긴 USB를 무단 반출하려다 적발됐습니다. 1년 반에 걸친 수사 끝에 2025년 6월 검찰은 이들에 대해 방산기술보호법 방위사업법,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는 무혐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정황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결정 이유는 유출 시도 자료에 중대한 기밀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기술진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종결됐습니다. 아시안뉴스 네트워크에서는 인도네시아와 한국과의 신뢰는 이미 손상되었다며 한국은 중동과 동유럽 등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다른 파트너를 찾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방산협력에 마찰이 있었으며 이번 튀르키예 칸 전투기 수출로 인해 KF-21 사업에서 인도네시아는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로키드 마틴도 갖추지 못했다는 자동화 공정을 구축한 카이 공장에서는 더 정밀하고 더 빠르게 양산 1호기를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KF-21은 지난 2020년 9월 시제기 최종 조립을 시작하면서 빠르게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며 시작기 테스트가 끝나자마자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양산 1호기는 2026년 공군에 인도되어 전력화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KF-21 양산 1호기를 누리고 있는 국가가 있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수를 보유하고 있는 인도가 그 주인공입니다. 인도는 중국과 거의 비슷한 인구수를 가진 국가로 최근까지도 두 국가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인도와 중국이 국경지대 경비병 배치 협정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인도와 중국 간의 원한 관계는 굉장히 오래되었는데요. 인도와 중국은 1962년 국경 문제로 전쟁까지 치렀지만 국경선을 확정하지 못해 3,488km에 달하는 통제선을 사이에 두고 크고 작은 충돌을 이어왔습니다. 최근에는 그 갈등이 더욱 심해졌는데요. 중국은 인도와의 경계지역에 수많은 중국산 전투기를 배치했고 인도는 중국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중국 기업에 제재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인도는 한국산 K9 추가 도입을 확정하고 최근에는 대한민국 전투기 대량 도입까지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양산 1호기가 제작되는 장면을 공개하자 인도에서도 이를 보도하며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도 국방장관은 인도 공군이 사용할 최신형 전투기가 현재보다 최소 200여 대는 더 많이 필요하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발표 내용을 보면 러시아산 미그기를 대체할 총 200여 대의 최신형 전투기가 인도 공군에게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KF-21 전투기 수준으로 지상 공격과 공중 공격이 가능한 4.5세대급 다목적 전투기에 관해 언급했습니다. 인도 국방장관의 발언으로 미루어 볼 때 한국산 KF-21 전투기는 가장 적합한 최신형 전투기 구매 사양의 모든 조건에 충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 공군의 최신형 전투기 수주 경쟁에서 한국산 전투기가 매우 유력한 후보로 급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인도 공군은 기존에 보유한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 30여 기가 있었지만 이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에 새로운 차세대 전투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인도 국방장관이 언급한 최신형 전투기 요건은 대한민국 KF-21 전투기와 일치했습니다. 또한 인도 공군 참모총장은 인도 최대 일간지와 인터뷰를 통해 국산 전투기는 외국산 전투기보다 떨어지는 성능과 신뢰성을 따라잡을 수 있어야 한다며 아무리 인도에서 만든 무기라도 적의 위협에 대항하지 못한다면 무기로서 가치가 없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 모든 발언들은 대한민국 KF-21 전투기 도입을 위한 밑그림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도의 움직임으로 인해 현재 중국 정부와 국경 언론에서는 한국산 KF-21 전투기에 대해 논란은 눈치입니다. 중국의 국경 언론들은 KF-21 전투기가 양산에 돌입한 것을 공개할 만큼 투명하게 양산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으며 블록2 개발이 진행됨과 함께 실전 기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인도의 KF-21 전투기 도입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중국 언론이 이에 대한 보도를 하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 언론에서 인도가 KF-21 전투기를 도입할 것이라는 보도가 등장한 계기는 인도 육군 참모총장이 한국을 방문한 직후부터였습니다. 국내에서는 방한 결과가 비밀리에 붙여져 이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KF-21 전투기에 관련한 양국의 논의 내용에 대해서 비밀리에 진행되었지만 특이하게도 국내 언론보다 중국 매체들이 앞다투어 인도의 KF-21 전투기 도입 가능성에 대한 보도를 진행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빠르게 인도와 한국의 합의가 진전되어 현재 인도는 한국산 K9 자주포 백문 도입을 확정지었습니다. 중국 측은 한국산 무기인 K9 자주포와 KF-21 전투기가 국경 지역에 배치되는 것을 상당히 경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때문에 인도 국방부 관계자와 한국 고위 관계자 간의 만남을 경계하며 빠르게 보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인도군이 중국 접경 지역에 배치한 K9 자주포를 접한 이후 중국은 한국산 무기가 실제로 훨씬 더 대단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현재 인도 국방부는 중국을 견제할 차세대 무기 체계에서 가장 신뢰하는 1순위가 한국이 되었습니다. 인도의 현지 언론 매체들 역시 현실적으로 인도가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한국의 KF-21 전투기밖에 없다는 보도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인도 내 군사 전문가들은 KF-21 전투기의 양산 시기까지 고려하여 한국 전투기에 대한 지지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인도군은 한국 전투기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인도의 최신 전투기 도입 사업은 잠깐 중단되었는데요. 사실 인도의 속사정을 보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기 시장의 현황과 비슷합니다. 신뢰성에 대한 문제에서 비롯된 것인데 인도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유지 보수는 물론 가격 대비 강력한 성능이 보장되는 국가의 전투 무기를 구입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도 정부와 인도군의 요구에 딱 들어맞는 나라를 찾자니 한국만이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도에서 구매해간 K9에 대해 한국은 유지 보수와 그 성능을 보장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는 KF-21 전투기가 양산되는 2026년까지 현재 가진 라팔 전투기 30대로 버티며 KF-21 전투기를 인도 받으려는 것입니다. 중동 군사매체 아랍디펜스는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의 KF-21 판매가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다며 KF-21은 다양한 종류의 장거리 항공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고 매우 다재능하고
디지털한 전투기로 외국의 판매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원래 인도네시아가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국이 기여금을 줄이면서 7.5%로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인도네시아는 KF-21 사업에서 크게 개의치 않는 수준이 되었다는 듯 보였다고 했습니다. 아랍디펜스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왜 KF-21을 선호하는지 분석했는데 KF-21이 전투기 시장에서 라팔의 지배력을 위협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먼저 KF-21은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비슷하거나 더 뛰어난 성능을 제공한다며 이에 비하면 라팔 판매 및 유지 관리 전략의 약점으로 높은 비용을 지적했습니다. 라팔은 항상 고품질이고 정교한 제품으로 마케팅되어 왔다고 했습니다. 첨단 레이더 기술, 전자전 시스템, 다재능한 기능 덕분에 인도나 카타르, 이집트 등의 국가로부터 계약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장기적 비용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라팔에 대한 무기체계의 유지관리 업그레이드 통합은 비용이 많이 들고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재정적 부담을 정당화하기 어려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인도의 경험은 이에 대한 분명한 사례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2016년 인도는 약 87억 달러에 라팔 항공기 36대를 구매하기로 합의했는데 아스트라 공대공 미사일이나 소우 대공 무기 등 국산 무기를 통합하면서 상당한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인도는 이런 시스템을 프랑스 항공기에 맞게 조정하는데 수백만 달러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더 유연한 플랫폼을 사용했다면 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과제는 인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이는 라팔 운영자에게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이며 이로 인해 라팔의 매력이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KF-21 보람에는 더 낮은 비용으로 경쟁력 있는 성능을 제공하며 강력한 경쟁자로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KF-21의 주요 장점은 비용 효율적인 설계라며 개방적 아키텍처로 제작되어 무기 통합과 업그레이드가 용이하고 이를 통해 운영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수의 라팔 판매 전력은 단기적 이익에 초점을 맞춘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 회사에서는 높은 이익 마진에만 집착하고 기술 공유나 비용 절감을 거부해 고객들의 불만을 샀다고 했습니다. 외신들은 한국은 인도와 K9 자주포 성공에 힘입어 대한민국 방산업체들의 약진을 예상하고 있다며 인도 정부와 인도군에 요구하면서 성능과 가격을 만족시킬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인 것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국내외 군사무기 전문가들은 KF-21 전투기가 틈새 시장에서 300대에 400대가량 해외 수출이 가능한 잠재력이 높은 기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T-50 훈련기와 FA-50 전투기의 수출 이력이 그것을 방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한국은 국제 군용기 시장에 진입한 지 불과 10년 만에 7개 국가에 국산 군용기 200여 대 이상을 판매하는 놀라운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실로 KF-21 전투기 사업이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KF-21 사업을 추진하는 방사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동남아시아와 중남미 유럽을 주요 수출국으로 손꼽고 있습니다. KF-21 수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미국산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 현재 KF-21 블록원의 경우 어느 정도 범위까지 수출 제약을 받게 될지는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인도에서는 미국산 무기가 이미 운영되고 있으며 미국의 동맹국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가 인도에 수출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사실상 미국과의 관계가 현재까지는 대한민국 전투기 수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KF-21 전투기는 우리가 처음으로 만든 차세대 전투기입니다. 사실 KF-21 전투기급 첨단 기술을 가진 전투기를 이 정도로 빠르게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으며 양산에 돌입해온 국가는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아직 세계 1위 자리는 미국이 지키고 있지만 일부 부분은 한국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전투기 시장의 후발주자가 이토록 빠르게 기술을 발전시킨 것은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우리 한국의 빠른 기술 발전에 대해 세계는 지금도 놀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전 세계 돌풍을 몰고 올 정도로 성능에 뛰어난 전투기를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건 자주 국방을 위한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은 빠르게 국산 화율을 높이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전투기의 꽃이라고 불리는 무장체계의 완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과 일본에서는 한국산 KF-21 전투기를 반쪽짜리 스텔스기라며 조롱하지만 사실 한국의 첨단 기술력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 군사 전문지 역시 인정했는데요. 특히 한국의 스텔스 기술은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험 비행을 통해 확인한 RCS를 실제로 계측하는 등 여러 검사를 거쳐 추가적인 개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는 4.5세대로 태어났지만 한국산 전투기에 장착할 다양한 6세대 기능들이 빠르게 개발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6세대 전투기 개발은 곧 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 단계부터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기술을 밑바닥에서 시작했습니다. 황무지에서 시작한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대한민국 공군 한국과학기술로는 주변국들에게 밀리지 않고 대한민국을 무기 독립국으로 만들기 위해 6세대 스텔스 기술을 점진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 중 상당한 비율로 KF-21 보라매를 기반으로 개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5.5세대의 방공 소프트웨어 체계인 K-링크 시스템이 작년 대비 개발 성과와 발전 가능성에 대해 높은 수치를 얻어 전 세계 방산 강대국 사이에서도 최상위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정립된 6세대 전투기 핵심 기술은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체계, 마하 3 이상의 극초음속 엔진,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360도 공격이 가능한 레이저 무기, 스텔스 성능과 고용량 네트워크 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높은 신뢰를 받는 부분은 바로 스텔스 성능과 무인기입니다. 스텔스 성능은 세계에서 기조로 삼는 스텔스 도료 개발은 물론이고 다양한 스텔스 복합 소재 개발 및 덜컴 장치 역시 국산화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분야도 대한민국은 최선두를 달리며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공군은 전투기 유무인 복합 체계와 레이저 무기를 장착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린 상태입니다. 공군본부는 최근 유무인 전투 임무에서의 복합체계 임무 효과 분석 및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구축 방안 연구 영역을 발주했습니다. 전반적인 연구 내용을 살펴보자면 한반도 전쟁 환경에 최적화된 유무인 전투기 복합체계에 적합한 항공기 편성과 소요량을 도출해내는 것입니다. KF-21 전투기의 복좌기는 무인기와 체계 연동을 하기 가장 적합한 기체로 개발되고 있는데요. 이를 조종하는 파일럿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파일럿은 세계 어느 곳보다 뛰어나다고 찬사받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자국산 훈련기를 사용하는 세계 5개국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언급한 국산 개발 대상 과제명에는 또 한 번 파격적인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엔진 분야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자국산 엔진을 빠르게 개발해내고 있으며 전투기용 램제트 엔진 개발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로 불리는 저바이패스 엔진과 공기터빈 블레이드, 엔진 진동 신호 변환기 등에 대해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한화에어로의 협력 개발이 돋보입니다. 항공기용 가스터빈 엔진 기술을 응용한 KF-21 전투기용 터보팬에 탑재되는 팬블레이드와 고압 압축기, 연소기 및 터빈 개발과 시험 설비 구축 및 운용을 통한 반복 성능 테스트로 KF-21 전투기 엔진의 안정성을 최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터보팬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한국이 미국과 유럽 등 보편적인 제트 엔진에 적용되는 터빈 기술력을 우리 대한민국이 자국의 힘으로 보유하게 될 미래를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자국산 전투기 없이 모든 무기를 미국에 의존하며 힘겨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세계는 대한민국의 도전을 비웃었지만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 기술진은 완벽하게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